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얼마 전 군 장병의 군복에 태극기를 단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번에는 경찰 제복에도 태극기 부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를 한 가지씩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군인에 이어서 경찰 제복에도 태극 마크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군인에 이어서 경찰 제복에도 태극 마크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죠.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동영 전 국회의원이 국민모임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죠. 네. 그런데 다음 달에 있을 서울 관악을 재보선 선거에 출마하겠다. 직접 출마하겠다.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네요. 네, 오늘 했습니다. 지금껏 출마에 대해서 본인은 계속 고사를 했고요. 국민모임 측은 출마 종용을 했었죠. 네. 네, 고심 끝에 정동영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악을 선거는 중대 선거다. 이대로가 좋다는 기득권 정치 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 간의 한판 대결이라면서 저는 저를 도구로 내놓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관악을 선거는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새정치연합의 정태호 후보, 정의당의 이동영 후보, 이상규 옛 통합진보당 후보의 무소속 변희재 후보까지 또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까지 가세해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동영 위원장의 출마 선언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야권 분열에 앞장선 점은 우리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처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네티즌들 의견은 갈렸는데요. 여권 지지층은 지지를, 야권 지지층은 비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네티즌은 철새, 새누리당 간첩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정 위원장을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은 정치인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출마하는데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 위원장을 지지했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이정현 최고위원 자신을 빗대서 말하기를 광주가 버린 쓰레기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발언에 대해서 너무 과했다. 사과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 네. 지난 26일이죠. 새누리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정승 광주 서울 후보 필승 결의대회에서 광주 시민들이 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 같은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탈탈 털어가지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시키고 홍보수석을 시킨 것이라고 말해서 논란을 빚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워낙 촌놈이어서 간절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이 과한 표현이 됐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버리지 말고 능력 있고 고향 발전을 위해 일할 사람은 키워달라는 간절한 호소는 받아달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쓰레기 발언이 있은 다음 날인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을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논평을 통해 광주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맹비난하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이날 재차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최고위원의 이번 행동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티즌들은 대체적으로 이 최고위원의 발언이 과했다는 지적입니다. 한 네티즌은 그런 발언은 광주 유권자뿐만 아니라 자신을 뽑아준 곡성 순천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는 댓글을 달았고요. 다른 네티즌도 정치는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면 정치인 자격이 없다는 말로 이정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네. 방위산업 비리로 구속돼 있는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 이 이규태 회장이 여러 가지 그 비밀 자료를 무슨 비밀 방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데 숨겨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적발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네. 모습인데요. 그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11일 일광공영 본사와 이 회장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회장을 체포했지만 이 회장은 구속된 이후에 입을 다문 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에 합수단은 25일 이 회장의 사무실 한 번 더 압수수색했고요. 이 과정에서 사무실 책장 뒤편에 있는 비밀의 방 찾아낸 것이죠. 네. 이 방은 비밀 버튼을 누르면 책장이 빙글 돌아가면서 비밀 공간이 나오고 또다시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합수단은 다음 날인 26일 도봉산 인근 컨테이너 야적장에 1.5톤 컨테이너에서 일광공영 측이 숨겨놓은 방산 관련 각종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이 컨테이너에는 불곰사업 등 이 회장이 연관된 10여 년치 사업 관련 내부 자료가 있었고 양이 많아서 서류를 검토하는 데만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회장의 여죄를 추궁한 한편 내달 초 이 회장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이후에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회장의 비밀 서류가 무더기로 발견됨에 따라 네. 사건의 파장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한 네티즌은 영화의 한 장면이다. 전작권도 없는 주제에 똥별들이 로비스트에게 놀아났다는 말인가라며 현실을 개탄했고요. 다른 네티즌도 이 회장이 구린 게 없다면 몰래 서류들을 숨겨놨겠나 서류 발견으로 떨고 있을 사람들 한둘이 아니겠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네. 대학 교수의 이 성추행 사건이 또 터졌다는 소식이 들어있네. 네. 모 대학 법학과 교수가 열차에서 옆자리 승객의 허벅지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입건이 되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51살 임모 교수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 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임 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50분께 정동진발 청량리행 무궁화호 전동차 내에서 혼자 있던 승객 37살의 A씨의 옆자리에 앉아서 15분가량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때마침 지나던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임 씨는 승무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A씨가 촬영한 증거 사진을 보여주자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은데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씨는 2012년 5월에도 전동차 내에서 같은 수법으로 성추행해 입건된 사실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2012년 때 제대로 된 처벌을 안 해서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줬고요. 다른 네티즌도 술 먹고 기억 안 난다니 또 풀어주겠네. 이런 교수가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겠냐면서 분개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와 함께 했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군인에 이어서 경찰 제복에도 태극 마크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그 돈으로 고생하는 경찰들 월급을 올려주는 것이 자긍심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2863번님 의견이시고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분들인 이 태극마크를 부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9991번님 의견입니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군인에 이어서 경찰 제복에도 태극마크를 부착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들어갑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쉬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네, 지금 시각은 6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6시 넘기면서 차량 행렬이 길어지고 사고 소식도 곳곳으로 전해지는데요. 현충로 국립현충원에서 중앙대 입구 사이 1차로에 사고 나서 어렵고요. 양재대로 오금사거리에서 방이역 가는 길 1, 2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강북 지역 동사문로 미아사거리 가는 길 기름교 위에 사고 나서 정체되고요. 아리랑로 성북구청 가는 길은 아리랑 고개에서 성신여대 사이 3차로에 추돌 사고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동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수월한데 홍은램프에서 홍제램프 사이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게 되면서 부근 앞두고 밀리고 있고요. 성수동 쪽으로는 퇴근길 교통량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연희램프 이전부터 홍지문 터널 가는데 차 간격 좁힙니다. 끝으로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양재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고요.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오늘 임금, 정년 연장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까지 쟁점이 치열한 사안에 대해서 합의문 초안 작성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지금 노사정위원회 소식 들으셨습니까? 지금 합의문 작성이 어떻게 돼가나요? 네, 지금 초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선언문이 나올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기대가 잘 안 되시나요? 네,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예. 이 정규직 과보가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재벌 대기업의 과보가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수의 정규직 노동자의 고임금이 문제고 예. 그 고임금을 줄여서 비정규직 청년 실업도 해소하자 이런 일방적인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이게 경총 입장이랑 비슷한데요. 예. 그리고 논의 시한도 3월 말까지 대통령이 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거라 네. 좋은 결론 내기가 사실은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네. 뭐 야당 측의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나요? 네,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야당이라기보다는 이제 노동계 의견이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임금 문제에 관해서 이 경총에서는 이제 임금을 동결하고 그 돈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반대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가 아니고 아마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요. 예. 이게 이제 지금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임금 상승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네. 매년 1%대의 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임금을 깎겠다는 겁니다. 예. 최근에 이 IMF 이후로부터 실질 노동 생산성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실질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질 임금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일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주고 있지 않다는 결과거든요. 네. 그런 것들의 결과는 10대 재벌의 사내 보유금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009년에는 271조였던 게 2014년에 500조로 넘어섰어요. 네. 이렇게 대재벌은 돈을 쌓아가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노동자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거. 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정규직 과보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 과보입니다. 네. 그런데 진단을 경청에서 아주 좀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너무 기업 위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내수가 살아날 수도 없고 네.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통상임금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통상임금도 이제 경영계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원래 통상임금의 개념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금 비중이 전체 임금의 40%도 되지 않고 매우 낮은 거죠. 예. 그리고 그 가계 지원 형식의 상여금, 명절 상여금 이런 여러 가지 상여금 비중이 매우 높고요. 네. 그래서 근로자들이 이런 적정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연장, 야간 근로수당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관행화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최장 근로시간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재계 주장대로 하면 가령 짝수달에 받는 각종 상여금은 전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거가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야간 연장 근로를 오히려 부추겨서 저임금 장기간 노동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게 되고 네. 대법원 판결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 취지까지 살리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지는 일체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법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내년부터 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60세 정년 연장에 맞추어서 정부 쪽에서 그리고 또 경영지회 쪽에서는 임금 피크제에 관한 조치를 하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이걸 그대로 둔 채 연장한다고 해서 임금만 줄이자 이런 취지로 임금 피크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자 쪽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요. 특히 퇴직 전 임금이 국민연금 등의 노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조건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옳은 게 아니냐.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만 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뭐 합의가 되려면 쉽지 않겠네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죠? 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정부가 너무 쉽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오늘 합의문 초안 못 나오겠네요.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 노사정이 하는 거니까 지켜봐야죠. 예. 하여튼 그렇게 전망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예. 비정규직 문제도 마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비정규직에 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비정규직은 지금 이제 비정규직의 기간 문제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예, 2년으로 되어 있는 거를 노사 합의에 의해서 4년으로 연장하자 그런 이야기인데. 예. 이게 그동안 비정규직
기간제법을 만들어서 2년 기간제 이걸 이렇게 해서 그 효과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간제 그 비정규직 전체가 비율로 보면 조금 줄었고요. 예. 그리고 1.5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2014년에 33.4%까지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이런 효과를 다 없애버리는 꼴이 되고요. 오히려. 사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간제법을 시행하면서 이 규제조차 피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거든요. 용역으로 다 돌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2007년에 이 법을 만들면서 이 비정규직 종합대책 같은 거를 내놨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백지화되면서 간접 고용이 아주 대폭 늘어났는데 기간제법 보완 대책은 2년을 4년으로 늘려서 장거래를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네. 간접 고용 남용을 방지하는데 정부의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그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나마 2년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정규직화 효과가 조금 있는 건데 그것마저 축소시키는 아주 나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 문제에 관해서는요, 네. 최경환 부총리가 최저임금 좀 인상을 하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최경환 부총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예. 경총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도 그러면 경총에 반대하면 설득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적극적으로 하는 게 잘 보이질 않아요. 예. 그런 점에서 아직 걱정이 많고요. 저희들 보기에는 그것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돼 있는데 공공부문의 용역 근로자,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그 수준을 네. 시중 노임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걸로 보면 한 7천 원이 좀 넘는 그래서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가져가게 하는 건데 최소한 그 정도 이상으로는 수준을 올려줘야 됩니다. 네. 공공부문에서 그 최저임금이 시중노임 단가인데 예. 그런 수준에 안 맞춰서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정부도 얘기했듯이 최저임금을 좀 올려줘야 됩니다. 네. 지금 재계에서는 금년이 5,500, 시간당 5,580원인데 재계에서는 한 1.6% 정도 인상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걸로 알려져 있더군요. 네. 노동계에서는 그냥 10,000원까지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 1.6% 올리는 건 얼마냐면 5,580원에서 5,669원이거든요. 예, 예. 그건 정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애들 장난도 아니에요? 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정말 기업 편에만 서 있는 최경환 총리조차도 최저임금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내수가 너무 죽어 있기 때문에 네.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고 그 기초가 최저임금 올려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어떻게 이게 1.6% 그 뭐 몇십 원 올린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뭐 노동계에서는 10,000원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것까지를 감안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네. 시중 노임 단가 네. 거기에 최대한 접근하고 그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지금 이슈인데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68시간을 60시간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다가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그러면 52시간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노동부가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휴일 근로 16시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8시간씩 해서 16시간을 포함해서 68시간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현재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그런 조항이 없고요. 네. 근로기준법 50조에 의하면 일주에 40시간 이것이 법정 근로시간이고요. 네. 별도의 휴일 근로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40시간이고 거기에다가 연장 근로 12시간에서 52시간을 하는 게 맞는데 네. 그것을 마치 고용노동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68시간을 60시간 이게 마치 줄여지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기만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그 고문이 관악을에서 출마하기로 오늘 결심했다는 보도가 속속 들어오고 있네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저희가 같은 당을 했던 분이고요. 예. 그분 대통령 선거하느라고 저희가 굉장히 추운 겨울날 애를 먹으면서 했고 예.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파서 네. 며칠 잠도 잘 못 자고 뭐 그랬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분인데 예. 이 선거를 지금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새누리당하고 이 대적해야 될 일이 많은데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셨던 분이 네. 이렇게 선거에 나가서 선거 분위기를 흐트리는 것, 이건 정말 참 저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네. 하여튼 뭐 그분이 알아서 하셨을 일이겠으나 네. 같이 정치했던 사람으로서는 참 비애 같은 걸 느낍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하여튼 무슨 정면 승부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더군요. 정면 승부는 우리 프로그램 제목인데. 네. 글쎄 누구하고 정면 승부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주말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도로가 꺼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죠. 신촌역 인근 그리고 강남 삼성동 사거리 부근 도로가 내려앉았는데요. 여태까지 싱크홀이 발생한 곳들과는 또 다른 지역이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마음 놓고 걸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의 이수건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현장에 좀 가보셨습니까? 네네, 가봤습니다. 어디 신촌 가보시고요. 네, 신촌 가봤습니다. 네, 삼성동은요? 네, 거기는 못 가보시고요. 주변만 봤습니다. 네. 신촌은 그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신촌이나 삼성동이나 제가 상황은 알고 있는데요. 예. 전부 다 토목공사로, 그러니까 그 취약한 지질의, 그 둘 다가 취약한 지질인데요. 예. 그러니까 옛날 하천 지역이에요. 아. 근데 그런 취약한 지질에 맞는 토목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전에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동공이 싱크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네. 시공자도 모르고 서울시 감독처도 모르고 관리자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대요. 이런 것들이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그 시스템이 어떤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옛날에 하천 지역이었다고요? 네네. 그런데 근데 토목공사를 잘못했다고요? 네네. 뭘 어떻게 잘못했는데요? 예를 들면요, 신촌 지역 보시면요. 예. 거기는 옛날에 침수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요번에 하수도관을 1.3m 관을 요번에 새로 만드는데 예. 그 만들려다 보니까 바로 그 인근에서 상수도관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예. 그 상수도관을 이쪽으로 이관하면서 상수도관을 한 30cm 되는 거를 땅을 파가지고 땅을 깊이 3cm간을 매립하고 거기다 흙을 넣으면서 아스팔트를 그 위에다 메웠는데 예. 그때 뭐가 있냐면 상수도관을 만들면 그 주변에 흙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예. 그 다짐할 때 처음부터 조금 다짐하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흙을 한꺼번에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하고 위에를 다져버리니까 위에는 단단한데 밑에가 느슨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놓고 아스팔트를 메워놓고요. 그 다음에 또 하수도관을 저 다른 쪽에서 이제 두더지처럼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공법이 뭐가 있냐면 두더지처럼 들어오는 게 뭐가 좋냐면 개척하게 되면은 교통을 막지 않습니까? 예. 교통을 막지 않고 들어오는 그 쉴드 공법이에요. 그게 바로 작년에 석촌동에서 동공이 7개 발견된 바로 그 공법이거든요. 쉴드 공법을 두더지처럼 타고 들어오는데 공교롭게도 아까 상수도관을 느슨하게 만든 그 하부 지역을 건드리니까 쉴드 그쪽으로 관속으로 두더지 관속으로 흙이 쏠려 들어와가지고 위에가 뻥 비어가지고 이렇게 무너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있던 그 석촌동에 있는 그 터널공사다가 그 싱크홀 난 거 아주 똑같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예. 그럼 누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전에 이 하수도관 이관할 때 그 흙을 대충 메꾸고 말이죠. 한 그 사람들이 잘못입니까? 아니, 하수관은 없었습니다. 새로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수도관을 새로 만들면서. 네, 상수도관을 만들면서 그 상수도관을 잘못한 거죠. 밑에를요. 밑에를 느슨하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모르고 보통 때는 괜찮습니다. 밑에를 또 건드리니까 밑에를 두더지처럼 파니까 그 느슨한 게 그냥 다 터널 안쪽으로 끌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수관 안쪽으로. 그럼 과거에 그 상수관 매립했던 때 요번에 한 겁니다. 요번에 이설을 최근에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수관 그 매립한 거 땅을 제대로 다지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이번에 두더지 공법으로 하수도관 그쪽도
문제가 되죠. 어느 쪽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것처럼 하면서 그 전에 그걸 들어오는 걸 못 봤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죠. 양쪽 다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또 문제는 뭐가 있냐면 네. 이게 두더지처럼 동공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차가 서울시나 감독전 서울시나 시공전 아무도 몰랐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많은데 지금 누가 책임진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서울시는 네, 책임은 안 지고요. 네. 그러니까 뭐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 인허가권이고 감독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실제로 그만한 책임을 지금 지질 않아요. 요번에 용산도 그랬고 요번에 작년에 그 석천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보기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네. 지금은 뭐 책임 문제 생기면 다 책임 없다고 빠져나가고요. 네. 그리고 힘없는 시공자나 이렇게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똑같은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한 거고요. 네. 그 삼성동도 똑같습니다. 삼성동도 거기 뭐냐면 무너지니까 지금 노후된 상하수관로가 문제된다 그러는데 상수도관이 36년 됐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관이 새는 거는 새지만 네. 그거는 주변에서 지하철 공사하면서 지금 석천동에 9호선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터널을 뚫으니까 지하수가 내려가거든요. 흙 속에 박혀 있던 거가. 네. 그러니까 흙에 박혀 있었던 그 노후된 상수관이 같이 내려가가지고 금이 가가지고 물이 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거기만 누수가 됐겠습니까? 다른 데는 괜찮은데 거기 네. 토목공사가 건드린 거거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작년에 석천동이나 잠실 롯데월드랑 똑같이 됐던 그 지하철 알겠습니다. 공사하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말이죠. 서울시에서는 이 원인을 노후 하수관, 그러니까 하수관이 노후한 것 때문이라고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지금 네. 뭐 노후관로를 바꾼다고 그러고 2,500원이 올해 들어가고 지금 10년 동안에 2조 원이 필요하니까 정부에 중앙정부에 1조를 달라 그럽니다. 네. 저는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인이 지금 하수관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원인을 제대로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용산도 지금 7시간 만에 덮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덮어버린다는 얘기는 원인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애꿎은 하수관을 해가지고 돈이 예산이 그러니까 그 필요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30%, 40%면 역할이 되는 거지 100%가 다 그쪽에 문제 있다는 게 요번에도 어저께 발생한 게 2개가 다 하수관로 때문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수관은 결과지 근본 원인은 아니에요. 오히려 상수관 매립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네, 공사할 때 문제되는 게 주로 지하철 공사하면서 네. 그걸 제대로 공사를 안 해준 거고요. 네. 저는 그런 게 문제되는 것이지 지금 잠깐만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고 첫째는 원인을 제대로 밝히면 그 다음에 해결은 단순한데 네. 그때까지 돈을 정부에도 주지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 예. 돈을 제대로 된 돈을 쓰죠. 원인을 제대로 밝혀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런 데가 많습니까? 지금 어디 가다가 또 푹 빠지는 데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번에 지금 작년에 무너진 거하고 네. 작년에 몇 군데 요번에도 지금 또 있을 거다. 코엑스도 제가 지금 제가 98년도에 만든 서울시의 땅속 지도를 찍어보면은 작년 거 올해 거 예. 10개 찍어보면은 예. 100%가 지금 전부 다 위험 지도 안에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98도로 만든 지도에 둔 돈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민안전처와 관여해야지 서울시가 맡겨놓을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험한 곳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예, 예측이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의 이수곤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2588 홍대동 김수미. 나? 아니 나는 전화를 더 잘 받잖아. 나 경력자야. 미스 할매도 좋지만 대리운전 고객님 전화 받는 게 더 좋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옷보다 2588. 어디예요? 퇴근 중. 진짜? 운전 중이야.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 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슬란의 놀라운 고요함. 직접 경험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차 홈페이지 참조.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군인에 이어서 경찰 제복에도 태극마크를 부착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주제를 드리고 있죠. 5327번님, 제복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듯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7279번님, 군복, 경찰복에 태극기 부착한다고 애국심이 생기나요? 부정부패 없고 서민생활 안정되고 청년취업 잘 되면 애국심이 저절로 생기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